안녕하세요. 엔손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아파트형 공장, 정확하게는 지식산업센터를 하나 선택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션에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 물건 종류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들어가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에 48개, 뭐 항상 요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요. 전반적인 얘기는 이전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특정 물건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죠.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신 에스메카 아파트형 공장, 현재 경매 진행 중이고요. 실평수가 44평입니다. 감정가가 2억 5천, 2월 11일 날 70% 유찰된 1억 7,500에 두 번째 경매를 하네요. 그림을 잠깐 볼까요? 아파트형 공장이 높은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건물도 있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지어진 듯한 느낌이 드네요. 내부에 식당인지 뭐 조립하는 제조하는 데인지가 좀 불분명합니다만 어쨌든 창이 있고요. 아파트형 공장도 당연히 그 남향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창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 요즘은 그 고층이어도 차가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물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차가 2층에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주변이 공장들이죠.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공업지역입니다. 주변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또는 관공서 이런 것들이 섞여 있네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제가 지도를 미리 펼쳐 놨는데요. 지도 카카오 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파트형 공장 한신 에스메카라고 되어 있고요. 주변이 공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뭐 식당들, 학교들, 아파트, 뭐 골프장, 다양한 시설들이 있네요. 현대 아울렛, 뭐 백화점 비슷한 것도 가까이 있네요. 위치는 대전에서 괜찮아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는 김에 로드뷰도 한번 볼까요? 아까 사진으로 잠깐 봤습니다만 1층, 2층에는 근린 시설들이 있고 그 외에는 제조나 연구 업무 시설이 있는 그런 건물로 보이네요. 비교적 깨끗하죠. 반대편에 가서도 한번 볼까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 말 그대로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예전처럼 뭐 굴뚝이 있고 슬래트 지붕의 낮은 공장이 아닌 이렇게 신식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건물 환경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물건을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실수요자 입장, 대전에 내가 제조 시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업무용 건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통은 월세를 받기 위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전세 쪽은 아파트형 공장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는 쪽은 조금 어렵지 않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이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보통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이 물건을 좀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지은 지 2008년이니까 10년이 조금 넘었고요. 단지 규모는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등기부는 뭐 거의 볼 거 없습니다. 다 뭐 지워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아파트형 공장도 세입자가 문제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보통은 보증금이 소액이거나 아니면 소유자, 채무자가 점유하는 쪽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법인 소유자가 회사 사업을 영위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경매가 나온 쪽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1번과 2번이 있는데 2번은 취하가 됐고 그림으로 보면 이 회사가 두 개를 다 쓰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이 아파트형 공장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번, 2번, 3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여기 두 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두 개 호실을 같이 있을 때는 이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 칸막이가 없는 상태인가를 좀 현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번을 낙찰받으면 결국 이게 칸막이가 없다면 낙찰받고 칸막이 시설을 따로 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칸막이 시설에 대한 비용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개를 다 나왔고 두 개를 다 낙찰받는다면 뭐 필요에 따라서 칸막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거는 한 개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철거됐는지 좀 현장을 조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일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꼭 눌러서 봐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토지 이용 계획을 누르면 여기가 지방산단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단 또는 국가산단. 국가산단은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저때 드렸죠. 뭐 구로공단 아니면 수도권의 안산시흥공단, 지방의 구미공단 이런 지역의 공장들은 다 국가산단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대전은 지방산단이고 수도권의 지방산단은 성남시의 공장들, 아파트형 공장들은 전부 지방산단인데 이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은 법적으로 규제를 좀 받는다는 거를 오늘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떤 규제를 받냐면 그 관련된 법이 산지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줄여서 산지법이고 법률의 이름은 정확한 이름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냥 줄여서 산지법이라고 하는데 여기 38조 또는 그 아래쪽에 몇몇 조문에 의하면 이 제조업 그러니까 이 아파트형 공장의 그 시설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여기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당연히 임대도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임대를 하겠다면 이렇게 좀 까다로운 이런 거를 규정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소유 취득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알고 이걸 낙찰을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 목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낙찰을 받아봤고 실제 임대를 나와봤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이 규정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것. 어쨌든 요 규정에 맞춰서 어떤 처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삽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몇 달간의 임대를 못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 각각의 그 공장 아파트형 공장에 따라서 그 규제의 정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건 저는 이 물건을 추천하는 게 수익성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아파트형 공장을 공장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임대 목적으로 낙찰을 받을 때 어떤 절차, 그러니까 행정적인 규제를 피하는 그런 내용을 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자를 하나 내고요. 그래서 사업자에 의해서 두 가지죠. 사업자를 내서 내가 이 아파트형 공장에 맞는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하고, 이 사업 영위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임대 놓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지금 여기 현재 보이는 요 규정입니다. 임대 목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관리기관에 승낙을 받아서 임대 놓는 그 두 가지 방법인데, 어쨌든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거는 여기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쪽인가를 좀 보여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지식 기반 산업, 광고, IT, 전자 이런 쪽이 되겠죠.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많은 업종이 허용이 됩니다. 여기 많은 업종, 요거는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제조업에 대한 거고요. 연구개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업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면 통역도 있고요, 광고도 있고, 방송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습니다. 출판도 가능합니다. 디자인.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업종이면 이제 들어가실 수 있고, 아니면 임대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으로 일단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여러분이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사업의 영위가 곤란해서 임대 놓는 쪽으로 가는 그런 약간의 변칙을 활용하면 규제를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이 규제는 이 산업공단, 그러니까 지방산단이나 국가산단에 국가나 지방의 재정적 지원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이제 못 들어갈 가능성 때문에 제조업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했었는데, 실제는 그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정도로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건을 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일단 낙찰된 사례를 좀 볼까요? 경매가 간혹 나왔었고, 낙찰된 사례가 꽤 높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는 이런 정도, 대략 한 80 몇 프로, 87% 정도, 이런 정도로 낙찰이 됐었는데, 그 이전에는 좀 높게 낙찰된 적도 있었죠. 요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아파트형 공장에 분양이 있었습니다. 분양 직전입니다. 분양 전에는 가격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분양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갔는데, 그 이전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꾸준히 경매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낙찰된, 작년이죠. 요때 낙찰된 사례를 기준으로 여러분도 입찰을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요때 낙찰된 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87%였다. 그리고 낙찰된 금액을 면적으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낙찰 단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36만원, 146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최근에 낙찰된 거를 계산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대략 한 150만원 정도의 낙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정도 87% 내지 150만원의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수익성이 어떤지를 판단해 보면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 계산을 한번 좀 이따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임대가 과연 얼마나 오는가를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회사의 주변에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
그 호가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소는 대전이었죠. 네, 대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공장, 공장이죠. 그러면 이렇게 꽤 많이 나오는데요. 매매가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 임대지만 매매도 되는지 요거를 이제 면적순으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요 면적이 145거든요. 그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5이 나오죠. 145평방 되는 게 대략 2억 3천 정도에 지금 나온 게 있다. 뭐 이런 얘기죠. 7층인가 보네요. 자,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임대에 나온 것은 어느 정도 수준에 나오는지를 역시 그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5평방인데 137이 200에 150만원 이렇게 임대 나온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금액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매매가 또는 임대가를 좀 참조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자주 보여드렸었는데 밸류맵을 보면 거래된 그 사례들을 보여주거든요.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관평동 1359번지의 밸류맵을 찾아보니까 요 아파트형 공장이 12건 거래된 게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걸 눌러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 이 물건은 2층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나온 것 중에 다 펼쳐서 2층. 층마다 가격이 다르니까요. 2층 거래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략 면적도 평으로는 44평인데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고려해도 될 것 같습니다. 44평이고 43, 40이니까. 그렇다면 대략 한 2억 5천. 이 감정가가 아까 2억 3천에 매물 나온 게 있었습니다만 이 2억 5천이라는 감정가가 거의 실제 거래된 가격에 부합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될까를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두 가지 몇 프로에 낙찰됐는지를 먼저 보여드렸었죠. 대략 87%에 낙찰됐었죠. 그럼 87% 2억 5천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한 2억 1천 뭐 750 뭐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또 하나 단위 면적당 145평방이었죠. 아까 단가가 대략 15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계산하면 대략 한 2억 2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 정도의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수익성이 어떻게 되나를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2억 천으로 일단 한번 해볼게요. 2억 천. 2억 천의 낙찰을 받는다면 수익성이 어떨까? 추가적인 비용은 저는 뭐 대략 한 5%, 7% 이렇게 봅니다. 여기 추가적인 비용에 이제 관리비가 연체됐거나 명도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조금 불확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답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한 1,500 정도로 가정을 해보면 2억 2,500. 아파트형 공장은 대체로 대출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80% 정도 대출을 받으면 1억 6,800. 이자를 3%대로 그러니까 월 0.3% 정도 그 이하라고 보는데요. 0.3%로 보면 대략 50만 원. 그리고 아까 150 정도로 임대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130. 요거의 12달 정도의 보증금을 보통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계산이 나옵니다. 2억 2,500에 낙찰받고 대출받고 임대가 나가면 대략 4,200 정도의 순투자를 해야 되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80의 순수입이 나온다.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보면
꽤 높습니다. 23%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꽤 높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2억 1천보다는 좀 더 높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고요. 이걸 나중에 처분할 때 2억 5천을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2년 후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임대 수익 외에 매도 수익도 있으니까 수익률은 꽤 높아지겠죠. 한 40% 내지 한 5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자,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투자할 때 이제 유의해야 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아까 국가 산단이나 지방 산단일 경우에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죠. 지방 산단.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생략하고요. 명도할 때 의외로 명도가 쉬운데 애를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다가 이제 사업이 실패하고 문을 닫았다면 그 안에 많은 집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제조 쪽이었다면 뭐 반제품이나 원료 이런 것들 있겠죠. 화공약품 또는 쓰레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건물의 내용으로 봐서는 뭐 쓰레기가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거는 거의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반제품이 있는 것도 낙찰자가 결국 다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짓기는 뭐 비교적 쉽습니다. 다행히 이 제조업을 하는 데가 법인이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 사람이 없다면 법인 등기부에 의해서 임원들이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임원들을 찾아가서 이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뭐 약간의 비용,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관리비를 내는 조건으로 뭐 이거를 뭐 버려도 좋다는 승낙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화공약품이나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연락이 안 될 경우 그때가 가장 문제라는 건데 현장을 찾아가고 관리실을 찾아가 보시면 해결이 어렵겠다 싶겠다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안에 내부를 볼 수 있다라면 또 쉽게 판단이 될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채무자든 세입자든 점유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다면 일단 대화가 되고 예의치 않을 때는 인도명령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인데 이미 판단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주변에 새로운 공급이 있으면 그러니까 분양이 있으면 가격 또는 임대, 매매나 임대가 좀 불리해지겠죠. 그래서 장래 공급에 대한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가 잘 나가는지 공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전의 아파트형 공장을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앤손이었습니다.